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심도 있는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월요일입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악재 해소 과정 진행 중,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셨습니다. 숙제가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네. 좀 기대감이 생깁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그리고 네,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 오늘 나온 얘기이지만 금투세. 네. 이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시장의 악재가 하나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죠. 개인에게만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는 코스닥 시장에 다소 시장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3천억을 매수했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3천억, 기관의 2천억이 과연 얼마 만에 시장에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온 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스닥 시장이면 더더욱 이런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천억 규모의 매수가 지난 8월 초,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네. 들어온 상황이고요. 기관의 2천억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들어온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악재가 거쳤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의 내용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 시현, 금투세 폐지가 오늘 첫 번째 악재 해소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의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오늘 매수세의 규모를 통해서 코스닥에 대한 투심이 얼마나 바뀐 건지,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얼마나 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숙제 중에 하나가 또 환율에 대한 압박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근데 진정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아주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70원까지 내려왔어요. 한 8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럼 원달러 환율의 8원 하락이 왜 시장의 악재로서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 최근 시장에서 달러와 엔화와 원달러 상황에서 흐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네. 달러 지수 같은 거는 106에서 100까지 내려온 뒤에 지금 10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이후에 한 50% 정도 반등을 줬죠. 엔 같은 경우도 162엔에서 140엔까지 들어왔다가 152엔 정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 하락 이후에 50% 반등입니다. 하락 이후에 50% 약세 현상을 보여줬다는 네. 현상이죠. 원달러는 최근 상황 하에서 1390원에서 1300원까지 내려갔다가 1390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제일 약세, 그러니까 글로벌리 통화 시장에서 흐름 중에서 가장 약세 현상을 보여준 게 한국 원화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요. 한국에 들어오는 그 투자 자금들조차도 한국 시장 조금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에서 1390원에서 1370원까지 내려왔죠. 아직도 조금 높긴 합니다. 1350원 정도 수준이 글로벌리 적정 수준에서의 약세 현상에서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385원 부근을 하회하면서 1370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매도했어요. 그렇죠.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네. 결과치로는 뭐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한 1, 2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그 기존의 시장에 대한 매도 일변도의 시장 분위기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는 관망으로의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 매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역시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장 중반에 접어들면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장 후반에는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 하락이죠.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악재 해소 과정에서의 상황은 환율 상황에서의 개선 흐름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70원까지 오늘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줬다는 점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 이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제일 약했던 게 원화였고 그랬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지금 이게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짚어주셨고요. 여기에 이제 또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드디어 좀 지나갑니다. 미국 대선이 지나가면 일단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나의 큰 짐은 덜게 되겠죠, 좀? 그렇죠. 최근 시장에서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이 강달러 고금리였죠.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경향에서의 시장을 대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현상에서의 흐름들로 대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용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랬죠. 고용 지표가 좋게 되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흐름에서의 상황에서 미 금리 자체가 지표 발표 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에서의 금리 상승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에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좀 고전한다, 둔화한다라는 내용에서의 흐름의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살짝 못 미쳤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진행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에서의 그 악재 해소의 내용으로 판단되냐면 기존까지는 트럼프발 이슈에 의해서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됐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표 발표에 의한 구조적 흐름으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의해서 시장의 자금 통화 시장에서의 상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기존까지는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의 그 지지율 변화에 의해서 시장에서 강달러 고금리가 일관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에 이제는 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황의 흐름으로 해석이 돼서 정상의 시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서의 기존까지의 악재로 통용되었던 강달러 고금리 현상이 이제는 좀 완화될 수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점에서 세 번째 악재 해소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달러 고금리 현상이 조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압박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 좀 미움받는 장남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그렇죠. 투심이 워낙 시장을 많이 압박을 하고 발목을 정말 많이 잡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거셌는데 여기도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투심 개선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상황에 대한 완전한 개선의 흐름이 진행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투심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된 요인은 일단 그 조건부 수용이지만 HBM에 납품하는 현상, 그 기사가 있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삼성전자 세부 실적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실적입니다. 7조 원 이상을 발현했죠. 그렇죠. 1분기에 6조 6천억을 시현했습니다. 2분기에도 7조 원 수준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 7조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 경기에 대한 겨울이다, 둔하다, 어려움이 있다, 위기다 이런 내용들의 뉴스들, 기사들, 분위기들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모리 시장에서의 상황은 위기가 아니다. 물론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흐름들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여전하게 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해소 과정 또한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타이밍입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바닥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악재는 희석되었지만 상승 추동력을 발현할 수 있는 상승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상승 이슈가 완전하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줄어지는 내용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시장과 연동되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다라면 시간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기서 바로 즉시의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움직임이 진행되는 모습에서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죠.
네, 삼성전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상승력을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을 지금까지 압박했던 요인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좀 가을부터 기대가 있었지만 한번 꺾였어요. 네, 한번 꺾었습니다. 전인대가 오늘 개막했죠? 네. 네. 지난 9월에 중국 지수가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조정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이 전인대가 5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요. 전인대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경기 부양 자금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규모. 시장에서는 200조에서 600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 스펙트럼을 넓게 잡았느냐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번 미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양 자금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부양 자금을 200조에서 600조. 네.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 설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는 공격적인 부양 자금을 투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시행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부양 자금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집중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트럼프 후보가 되면 경기 민감 종목에 대한 시장 상승 시점이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해리스 후보가 되면 중국과 연동된 경기 민감 종목에 좀 더 빠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다변적인 현상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전인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집중해야 할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경기 부양 규모, 그리고 이게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의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 시장 변화의 시그널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대형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서의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네. 지난주에 그 투자 전략에서의 대응 방법이었고요. 네. 이번 주는 주도 섹터의 삿바싸움이라고 삿바싸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이점이 하나 있었죠. 네, 반도체 강했고요. 2차 전지 강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강했어요. 그랬죠. 통상적으로 과거의 장을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강할 때는 바이오가 약합니다. 2차 전지가 강할 때는 바이오가 또 약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핑퐁 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그 흐름들에서의 종목들이 긍정적이었지만 하이닉스 이외의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려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의 흐름이지만 HPSB라든가 STI라든가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려는 모습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체크해 볼 만한 체크 포인트에서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는 2차 전지 업종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존까지는 LG에너지 솔루션 위주의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소재주였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의 주가 개선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바이오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 바이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산바를 비롯해서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도 강세 현상을 보여줬지만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은 CDMO 관련 대표주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 관련주에서는 SK바이오팜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의 CDMO와 신약에 대한 흐름으로 시장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면에 후발주로서의 그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의 주가 움직임도 진행되는 현상에서의 후발주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지점에서의 오늘 반도체에서는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소재주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아주 강했던 그간의 대표주에서 후발주 형태의 종목들이 움직임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단 최근까지 아주 강한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보다도 주변에 확산되는 종목으로의 흐름들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이 오늘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의 시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간의 비만 치료 관련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우리가 과거에 일라이 릴리가 지난해
23년도에 주가가 상승할 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였고요. 두 번째는 치매 치료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만 치료제가 올해 부각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 위주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올 6월에 그 FDA 승인을 받았죠. 치매 치료제가. 그래서 치매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장 주가 움직임에서 모습을 보였던 메디포스트라든가 또 ABL 바이오, 그리고 오늘장에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치매 치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기존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선도 현상에서 시세 흐름을 장악했다라고 한다면 치매 치료 관련 종목들로의 이전되는 과정도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눈여겨볼 만한 체크 포인트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주도 섹터의 삿바싸움. 내일장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반도체가 움직일지, 2차 전지가 움직일지, 제약바이오가 움직일지, 이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저 내일장에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움직이는 실제로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앞으로의 장을 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장까지는 세 가지의 섹터가 함께 움직였지만 내일장에서는 그래서 주도 섹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장 움직이는 종목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시장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외주. 네. 뭐 중국 비자 면제 관련해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항공, 여행, 엔터 오늘 참 강했죠. 그건 안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엔터주는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오늘장처럼의 강세 현상을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 섹터의 흐름이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관찰 포인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 엔터,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아직 늘어나죠. 그렇죠. 거래소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한 8조 원 정도 거래 대금을 형성했습니다. 거래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 10조 이상 나와야 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닥은 오늘 거래 대금이 6조 2천억이었어요. 지난주보다도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코스닥 위주의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에서의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전체 시황에서의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위주의 그 바이오 섹터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내일 시장 흐름이 궁금해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갔는데 내일 시장에서 가는 섹터가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비만이 지금까지 추세를 좀 끌어왔지만 이제는 치매 치료 관련주도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오늘 중국 비자 면제 관련주로 항공과 엔터, 여행도 좀 올라왔는데 여기도 앞으로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